반갑습니다. 네, 전쟁과 갈등으로 어렵고 힘든 시국이지만 반가운 인사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저희들에게는 특별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우리가 염원하는 대로 평화가 깃들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Winter is coming. 겨울이 오고 있다. 왕자의 게임에서 스타크 가문의 가훈의 내용입니다. 단순한 계절 변화가 아니라 거대한 시련이 올 수 있다는 경고의 문구로 예측 불가능한 위기나 변화에 대비하라는 의미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전무 출신 훈련에서 초청된 종교부 기자의 강의 중에 이 문구를 인용하며 부연하여 우리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100년이 지난 후에도 과연 원불교가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시절은 봄인데 서두부터 겨울 이야기를 하고 있나 싶으시죠? 과학의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되고 그로 인하여 세상이 분초 단위로 바뀌어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교단의 당면한 위기가 무엇이고 변화하는 시대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을 하고 있는가 질문을 던져봅니다. 희망교육부, 교육부 교무들이 장명한 부서 네이밍입니다. 탈종교의 시대, 성직을 희망하는 지원자가 급감하는 사회 현상 속에서 가장 선두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들은 희망을 꿈꾸어 보겠습니다. 원불교 출가의 길, 전무출신. 이 자리는 99%가 출가자입니다. 출가자 이미 그 길을 걷고 있는 분들에게 출가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무척이나 엉뚱하기도 하지만 혹시라도 이 영상이 세상에 나가서 아직 잠자고 있는 그런 인연들의 잠을 깨우는 그런 불쏘시개와 같은 역할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오늘 이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교육부 식구들은 지난 4년 동안 교단의 변화된 전무 출신 제도를 현장의 교도님들께 안내하고 인재 발굴 사업에 결실을 얻고자 교당들을 섭외하여 홍보 법회를 보러 다녔습니다. 올해도 지난주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민폐는 되지 않으면서 도움을 주고자 다양한 준비를 통해 교도님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고 더 값진 것은 돌아오는 발걸음에 저희들이 오히려 더 신명이 나고 마음이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원불교 역사 100여 년의 교단의 터전이요 원동력이 되었던 호칭 교무님, 바로 전무 출신입니다. 전무 출신, 원불교 출가의 길이죠. 앞서 봉독하신 법문 대종사님 이하 우리 스승님들께서 전무 출신에 대한 긍지와 사명을 밝혀주신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가 선택한 이 길은 신명나고 값진 삶이라 자신할 수 있습니다. 출가에 대한 생각들을 물었을 때 어느 교무님은 나는 출가가 가장 쉬웠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99% 이 자리에 출가 교무님들 그 말에 공감하시나요? 네,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출가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면
이렇게 쉬운 길이 아닌 어렵고 특별한 평범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길은 나의 길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왜 출가를 어렵게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저는 드라마나 영화의 영향이 많이 미치지 않는가. 출가의 길, 출가자의 삶의 모습을 영화를 통해서 먼저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출가, 니꼬로 고행의 길. 출가자는 무슨 사연이나 있는 이들이 세상과 단절하고 선택하는 길로 많이 각색이 된 영상들이 많으니까요. 특별한 사연이 없어도 또 특별한 삶을 꿈꾸지 않아도 이들은 그저 평범한 일상에서 자신의 영역보다는 공도를 위해 보람을 느끼고 살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의 출가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살다 보니 특별한 삶이 되는 평범한 출가의 삶이 원불교 출가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법사님께서는 이 시대에 출가를 선택하는 일과 인연은 희유한 일이고 희유한 인연이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희유한 인연들이 함께 예비교무 과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출가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각자가 가지고 있는 출가의 이유는 다르지만 공통점은 같은 길을 향해 가고 있다는 동지이자 우리는 도반입니다. 과학 문명이 세상을 분초 단위로 바뀌게 하는 이 시대에 과연 미래에도 종교가 존재할까? 그 답은 인간은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종교의 존재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 역할의 중심에 선 자가 바로 출가자이며 출가자의 세대는 계속 이어져 갈 것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렇듯이 여러 조건들이 불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을 받드는 보필지사, 신복지인인 전무 출신이 배출되기는 할 것입니다. 출가의 매력 포인트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에게 있어 출가를 처음으로 관심 갖게 해준 일화가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길은 아니고 전무 출신 해야 한다라고 이끌려와서 그 당에서 살 때입니다. 한 번은 교리 강습에 설법자로 오신 성타원 이성신 법사님께서 순치 황제 출가시 법문을 소개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자발적 전무 출신 서원이 아니었기에 출가가 무엇인지, 전무 출신의 삶이 어떤 삶인지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살 때였습니다. 굉장히 긴 문장의 한 시를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설명하시며 간혹가다 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요? 라고 하시던 모습이 수십 년이 흘러도 눈에 선합니다. 저는 그때 그 내용보다는 저에게 마음 깊이 충격을 주었던 것이 황제가 출가를 했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서가모니 부처님도 왕자의 자리에 있을 때 출가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저같이 출가의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출가를 서원한 입장에서도 황제도 또 왕위에 있는 사람도 출가라고 하는 매력에 출가의 선택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요? 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출가라는 길이 참 매력적인 길인가 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사례입니다. 중국 천하를 통일하고 더 이상의 권력을 꿈꾸지 않아도 되는 황제의 자리에서도 100년 3만 6천일 불급 승가 반이란이라는 세속의 100년의 삶이 승가 생활 반나절밭도 못하다라고 하는 출가의 시를 남기고 출가를 선택한 순치 황제의 출가시입니다. 그 이유를 저는 그때는 잘 몰랐고 황제도 할 수 있는 길이 출가구나. 인연의 굴레와 세속의 욕심을 벗어나 대자유를 꿈꾸는 삶이라는 것, 지금은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에 산다고 힘들지 않나요? 교무님의 삶이 힘들어 보인다는 신성회원의 질문에 후배 교무님이 답이었습니다. 이왕이면 똑같이 힘든 삶이라면 공도를 위해 사는 삶을 선택해서 가치와 보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볼 만하다. 충분히 자긍심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갈 만한 선택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답니다. 그만큼 출가의 길은 매력이 있는 선택인 것입니다. 출가의 매력 포인트 두 번째를 연구해 보았습니다. 출가의 삶은 바로 가성비 끝판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일자 출가, 구족 생천이라는 불가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출가를 하면 그 집안, 구족까지 제도를 받는다는 가성비 최상의 선택입니다. 어느 날 아침 좌선을 마치고 전무 출신의 도를 암송하던 중 전무 출신의 도 7, 일생 동안 재생 명리의 낙을 이 공부, 이 사업으로 바꾸고 보면 뭐죠? 영생의 복락은 이루 말할 수 없나니라. 이 말씀을 외우다가 갑자기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생 투자해서 영생을 복과 낙을 담보한다면 참 살아볼 만한 일이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너무 현실적인가요? 출가의 삶이란 출가의 옷만 입는다고 가성비의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출가 정신, 전무 출신 정신으로 무장하고 혹시나 현실이라는 경계에 마음이 빼앗겨 재와 색과 명리를 쫓고자 하는 순간이 온다면 바로 출가 본원을 되새기는 것을 무한 반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오롯하게, 일직심으로 한 생을 살고 나면 진리가 주는 영생의 복락을 받을 만한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르게, 오롯하게 그 문구가 필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코이의 법칙이 있습니다. 비단잉어를 뜻하는 코이라는 물고기의 삶은 참 특이합니다. 이 물고기를 작은 어항에다 기르면 5cm에서 8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커다란 수족관이나 연못에다가 기르면 15cm에서 25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강물에 이 물고기를 방류하면
90에서 120cm까지 성장한다고 합니다. 코이가 자라는 물의 환경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듯 사람 또한 주변의 환경과 의지에 따라 자신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과 꿈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것이 코이 법칙에서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이 도문에 들어와서 영생과 인과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며 의식이 확장됨은 물론 공도를 위한 삶의 일생을 투자하면 더할 수 없는 진급의 기회를 받게 되는 티켓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기라고 생각할 때 기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바로 합력입니다. 함께 할 때 시너지가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단의 창립 정신, 일심 합력의 정신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 정신으로 우리 교단은 평지조산도 해냈었고 100여 년의 짧은 역사에서도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마음을 사로잡는 신비한 숫자 3의 힘이 있습니다. 3번만 하면 습관이 되고 3년을 하게 되면 업력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3초의 유혹을 벗어버리면 습관도 고쳐진다고 합니다. 물건을 2개 나열하면 우선순위를 드러내기 어렵지만 3개가 되면 순번을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3명 이상이 같은 행동을 하면 동참과 동조를 얻을 수도 있고요. 3명이기 때문에 의미가 생기고 사람들의 기억을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확산입니다. 3명으로부터 전체로 확산되는 동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3의 숫자는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숫자죠. 현장을 방문하여 들었던 여러 말씀 중에 왜 나에게는 출가를 권유해 주지 않았나 몰라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참 서운해요. 라고 하는 교도님들이 간혹가다 계십니다. 심어놓은 종자를 발화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나가는 말이라도 너 참 교무님 하면 잘 살겠다. 머리를 쓰다마 주시면서 그게 작은 씨앗이 되어서 어느 순간 발화가 되는 기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3의 법칙을 적용해 출가자와 출가 발굴자와 그리고 옆에서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인연이 합해진다면 무한 시대의 무한 경쟁력, 무한 시너지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다생검내로 많은 회상을 열어왔으나 이 회상이 가장 판이 크므로 창립 당초의 구인을 비롯하여 이 회상과 생명을 같이 할 만한 혈심 인물이 앞으로도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나리라. 이 법문을 대할 때마다 저는 용기가 생겨납니다. 대종사님 부촉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해안이 부족하여 현실의 막막함을 원망하거나 우리들의 우매함으로 걱정을 앞세우기보다는 스승님의 말씀에 확신을 삼고 등대를 삼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어쩐다냐, 고생이 많지. 걱정에 관심보다는 열심히 해보거라. 우리도 응원할게. 다 잘 될 거야. 희망의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면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Winter is coming. 100년이 지난 후에도 원불교가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답을 준비해 봅니다. 물론이죠. 당연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0년이 아닌 5만 년의 꿈을 꾸고 회상을 펴신 대종사님의 전법 사도로 사명을 다하여 보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